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유인물대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예, 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호곤입니다. 319페이지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거제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5년 출연 계획안입니다. 출연 기간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 금액은 1,930만 9천 원입니다. 출연금 산출 기초입니다. 전전년도 즉 2023년도 세입 결산액 1,609억 1,070만 8천 원의 1만 분의 1.1을 출연하는 것으로 1,930만 9천 원입니다. 그 외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백사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24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연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재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방세 발전기금 매년 내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매년 맞습니다. 출연하는 건데 제가 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321쪽에 법 한번 보시면은 이제 지방세 기본 시행령의 1항의 1호는 1만 분의 1.2는 우리 이제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 분의 1.2 비율만큼 내는 금액이 이제 우리 앞서 1,9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 금액이 2023년도 보통세 결산한 게 160억인 거고 1,609억. 아, 예. 1,600억인 거고 그렇죠? 이거에 대한 만 분의 1.2가 이제 1,900만 원인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이거는 이제 이 법에 따라서 출연하면은 이제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발전 기금의 출연의 의무는 다 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저기 제가 궁금한 거는 자, 법 152조 3항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 출연 기간에다가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 발전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이 법이 시사하는 바는 지방세 발전 기금을 적립을 지자체마다 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금을 출연하라는 내용입니다. 매년. 예, 예. 아니요, 지방세 발전 기금을 예. 계속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출연하는 걸 제외하고 각 지자체에 지방세 발전 기금을 만들어란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지방세 발전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거는 세액 결산액에 따라 기준을 출연하는 거지 적립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매년 출연을 하기 때문에 적립하고 출연하는 거는 개념이 틀립니다.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말이 아니고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세 발전 기금을 운영해야 된다 되겠습니다. 예, 지방세 예. 기본법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법과 시행에 따라서 1만 분의 1점이 내는 거는 법에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다가 이 비율만큼 출연을 하는 거고 예. 그래서 법 조항의 3항이 그리 되어 됩니까? 1항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만 이행한 걸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 대해서만 의무를 다한 거지 우리 지자체가 지방세 발전기금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시행령 1항 2호에 따른 이 정도의 비율로 기금을 모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 의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지방세 시행령 94조에 보면은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네, 예. 요 정한 비율만 나와 있고 설치 운영 같은 경우에는 운용은 지금 현재 그 아까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방세 연구원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니요. 출연만 가장 하는 처음부터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처음은 뭐냐면은 이 지방세 기본법에서 시사하는 처음은 각 지자체별로 지방세 발전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해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이고 두 번째가 그 중에 일정 부분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다 10,000분의 1점이만큼 출연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발전 기금으로 출연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본 예산에 편성해서 출연해도 되고 그래서 그 근거가 152조 3항에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 발전 기금 적립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방세 발전 기금은 시행령 1항 1호 2호에 따라서 두 개를 갖다 적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방세 한국연구원에다가 출연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의 기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방세 발전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 지자체가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규정했기 때문에 예. 그 규정을 운용하거나 직접 하거나 예. 이렇게 지금 출연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방금 말씀한 어떤 그 운용하는 어떤 그런 의무가 달성되지 않느냐, 충족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행령하고 법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2조의 3항만 똑바로 읽어보면은 자, 지방세 발전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처럼 우리 지금 예산에 반영하려고 동의안 들고 온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처럼 예산에 반영해서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지방세 연구원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 발전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우리 지자체가 지방세 발전 기금을 운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시행령 94조 1항 2호의 비율만큼 2항에 대한 운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님 그 운용의 지자체가 운용하는 어떤 방법이나 또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제약 조건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출연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예.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제가 말씀드린 그 법의 해석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제가 그건 한번 예, 확인해 예.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굳이 예를 들어서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뭐 이런 말이 없으면 없으면은, 그렇지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다가 이 정도 발전기금 출연했으니까 우리 지자체 할 역할이 끝났다라고 끝났다. 예, 끝이 예, 나는데 예. 근데 이 항이 단서항이잖아요. 예, 맞아요. 단서항이다 보니까 그럼 나머지는 지방세 시행령 1항의 2호의 비율만큼은 다시 우리 기금으로 계속 축적을 해서 2항에 있는 내용대로 발전기금을 용도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드리는 거고요. 아, 예.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결국에는 매년 우리 보통세 규모에 따라서 내는데 우리 한국세 2천만 원 돈 낸다니까 매년 거의. 근데 이 비율이 좀 줄긴 줄었는데 전에 1.5, 1.8 하여튼 많이 올라왔었죠. 이게 지금 현재 저 매년 이게 2011년, 12년 같은 경우에는 10,000분의 1이었고요. 만분의 1. 예, 그다음에 2013년도부터는 10,000분의 1.5. 그다음에 2020년부터 이제 21년 줄었다 하네요. 지금 1.3에서 지금 또 1.2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보통세의 그 지자체 그 상황마다 막 약간 또 정부에서 감안을 하나 보네요. 2022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는 1.2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년 뭐 평균 2천만 원 잡았다 치고 예. 이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한 2천만 원씩 매년 출연하는데
우리 거제시가 실제로 얻어오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로 예. 교육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들이 지방세 연구원에 직원들을 교육 보냅니다. 아, 우리 세무과 직원들 예, 직원들 갖다가 예, 교육 지금도- 받고. 예, 교육 받고 예. 그다음에 그 우리 저 학교에 가는 요즘 펀펀한 세무교실 같은 경우에도 예, 그 예. 교육 자료 같은 경우 지금도 지방세 연구원에서 그 전에 받아옵니다. 펀펀한 그 예, 지금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펀펀한 그것도 지금 잘 되고 예, 있네. 예, 아, 예, 예. 예. 그것도 지금 지방세 연구원에서 자료를 갖고 오거든요. 음. 그 자료까지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얻어오는 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만큼의 가치는 한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전에 그 법의 해석 관련해서는 예, 그건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우리 김선민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비율이랑 이래가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이래가지고 1만 분의 1.2가 있고 1만 분의 0.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예. 그러면 조항만 보면 이 두 개를 이제 더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례에 그 비율이 없기 없습니다. 때문에 예, 1.2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1만 분의 0.5를 더 내겠다고 하는 데는 조례에서 없습니다. 정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예. 이 실효성 없는 이거 호를 넣어 놓은 거네요. 어찌 보면. 근데 그렇게 안 돈 그래도 내고- 부담금을 작게 낼 거라고. 그렇죠. 어찌 보면 의무 부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의무 부담이라서 돈 작게 낼 거라는데 너 조례로 돈 더 줘 이러는 게. 돈 더 내고 싶은 데는 돈 더 내도 된다라는 조항이죠.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청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송환입니다. 제248회 임시의 무의 안건 2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85 거제시청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 2월 28일부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거제시청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 위탁 추진코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위탁 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보육 프로그램 운영 전반 및 관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보육시설 안전관리 및 급 간식 위생관리, 어린이집 물품 및 회계관리, 기타 아동보육 및 시설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위탁 대상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시설 규모는 954.44제곱미터로 보육실 7, 휴의실 1, 교사실과 원장실, 조리실 각 1개, 화장실 5개가 있습니다. 정원은 99명에 현은 50명이며 교직원 수는 원장 1명, 보육교사 등 총 14명입니다. 공구는 3월 2일 개원했으며 21년 3월 15일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11월 모집 신청 및 위탁제 선정 심사를 거쳐 12월 위탁 계약 체결 후 내년 3월 민간 위탁 운영 개시 예정입니다. 관련 법규와 민간 위탁 계획은 222에서 230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백사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부로 385 거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견중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 결과입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개 모집을 통한 위탁자 선정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거제시청 어린이집 민간 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 거제시청 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5세까지입니다. 만 5세. 예.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유치원은 또 5, 6, 7세 그렇습니까? 그것도 유치원은 관련 법령이 틀립니다. 내나 나이 때는 중복되는 나이도 뭐 어린이집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유치원하고 보육 시설하고는 관련 법령이 틀리고 또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주 초등학교도 우리 유치원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병설 유치원 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우리 거제시청 어린이집은 그러면 국립입니까? 국립 시립이라 해야 되는 뭐라고? 이 해야 되나? 직장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 예산 가지고 돌리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예. 시립이네 시립. 시립은 아니고. 직장 내 보육 시설입니다. 시설. 예. 그러면 여기는 이용하는 분들이 어린이가 우리 공무원들 자제분들이. 아, 뭐 우선 공무원도 자녀고 우리가 예. 정원이 99명인데 예. 한 정원의 20%가 미달 시에는 예. 이 관공서라든가 관련 단체에 이렇게 뭐 무조건 하여튼 우리 일반인들은 못 들어오네, 그지? 뭐 20%가 미달될 시에는 일반인도 이렇게 모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출산 가지고 계속 이렇게 줄다 보니까 우리도 아주 초도 유치원이 2반이었는데 한 반으로 줄었거든요. 이것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안 줍니까? 뭐 지금 조금 줍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우리 찍은 숫자가 1,400명 많기 때문에. 예, 있기 때문에 그에만 자녀들이 이거 예, 다 무료로 하는 겁니까? 무료로? 본인 부담료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공무원분들 자제분들인데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보육에 대한 지원이기도 본인 부담료도 있습니다. 아, 몇 프로쯤 됩니까? 본인 부담률 %는 팀장님, 예, 우리 팀장님, 예,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설명해. 예. 직원복지팀장 강신혜입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보육료에 대한 사항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부모가 또 결제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입학준비금이라든지 또 특별 활동에 대한 그 수납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모님 부담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몇 프로냐고? 퍼센티지는 그게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한번 금액적으로. 그 각 교육 과정마다 뭐 체험 활동이라 이런 또 연령별로 유치원 다르죠. 연령별로 활동 그게 틀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하는 부모 부담률이 조금 차등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아니 이제 이게 복지 차원이니까 어쨌든 가급적이면은 이제 좀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보육료는 국가서 그죠? 예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이게 이제 만료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기존에 지금 하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은 거제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거제대학에서. 예, 예. 그러면 이제 똑같이 거제대학에서 할 가망성도 있겠니? 뭐 공개 모집이니까 또 우리 공개 모집 절차면 아마 신청 기간이 별도 그 신청할 그 위탁 그 예. 뭐 금액은 뭐 어떻게 됩니까? 금액은 지금 한 9억 정도 됩니다. 9억. 전체적으로. 예. 1년에 예, 작년 기준으로 한 9억 5천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예, 예. 한 10억 정도 보고. 예.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한 1년 이렇게 하면 인건비 주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하겠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제대학 말고는 더 전문 집단은 없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공모를 해서 예, 공모를 하면 하는 일단 거니까. 아마 신청 위탁제가 들어오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아마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을 검토해서 최적의 5년 위탁- 전에는 그러면 그 거제대학만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몇 군데가 들어왔습니까? 지금 전에도 거제대가 있고 그 전에는 세영학원이라고 물론 재단이 뭐 거제대학입니다만은 우리가 결국은 우리 2009년부터 거제시는 거제대학이 있어 하고 교육 이런 부분은 거제대학밖에는 예, 기존 방법이 우리 없네, 그죠? 거제대학이 우리 아마 유아 교육학과가 아마 이렇게
운영해서 있기 때문에 아마 전문기관으로 이렇게 아마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 별일 없습니까? 거제대학에서 운영하면. 뭐 우리가 파악하는 운영 부분은 크게 뭐 문제 없는 걸로 알고 근데 있습니다. 이런 거는 협조가 잘하는데 왜 전체적인 우리 정책하고는 그렇게 좀 이렇게 잘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거제대학이. 그런 부분은 뭐 저도 이제 좀 이따가 뭐 거제대학하고 뭐 어떻게 뭐 우리 의회하고 뭐 미팅이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참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거제대학 잘 말고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거제대학 말고는 지금 이렇게 기댈 데가 없다는 게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아이고,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거제시청 민간 위탁 동의안이 왔는데 지금 우리 거제대학에서 몇 번 위탁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세영항까지 하면 4번 정도 했습니다. 4번 정도 했죠. 3년, 5년. 네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시간 되면 한 번씩 둘러봐요. 근데 거제시청 어린이집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이들 대하는 거,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런 걸 제가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진짜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거제대학교 유아교육과는 교육부에서 1등한 A+ 그 유아교육과입니다. 그래서 믿고 맡기시면 되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저출산 고령화로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할 때 좀 범위를 넓혀라. 뭐 우리 직원의 뭐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이렇게 좀 폭을 넓혀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년에도 신청 받아 보니까 한 네네. 50% 정도 정원에 한 50% 정도 아마 신청이 들어와서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한 타 네네. 기관에 경찰서라든가 이 기관에 모집 신청을 우리 문서로 지금 네, 공문으로. 협조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잘 진행하고 있다니까 어쨌든 그래 수고 많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예,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9회 임시의 부의안건 18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20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민선 8기 후반기 조직 개편을 다니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 단위 기구인 도시정책국을 신설하고 기존 환경사업소를 환경산림국으로 개편하고 경제산업국을 경제해양국으로 안전도시국을 안전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과단위 기구인 해양관광과 건설지원과를 신설하고 민원지적과를 민원과와 토지정보과로 분리하고 재산관리과를 공공개발과로 농업관광과를 농산물유통과로 공원과를 공원관리사업소로 하수운영과를 하수운영사업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191에서 199페이지를 신구 조문 대표는 200에서 2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백사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의안번호 420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 사무를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한 미래 신성장 산업과
해양, 수산, 관광산업, 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기반 마련 등 행정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 동의. 질의 없으십니까? 또 행정 조직에 관한 거는 또 시장님의 또 고유 권한이니까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럼 질의하십시오. 예, 김선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 한 가지 행정력 설치 조례 지금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 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이제 60% 넘어가고 각 시군별로 이제 모든 거주 형태가 다 이제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 안에 시군이 18개 있는데 20만 넘어가는 도시는 뭐 5개, 우리 시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그리고 뭐 창원시는 뭐 100만 넘어가니까 제외하더라도 20만 넘어가는 도시가 4개 있는데 다른 양산시, 김해시, 진주시 이런 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공동주택과 관련된 전문 과가 있거든요. 과가. 근데 저는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반영되었으면 좋았겠다. 우리 시도 사실은 공동주택은 그 건축 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지어지기까지의 그 역할이 뭐 우선하는 그런 과라면은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전부 다 관리, 행정의 관리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거의 건축가하고 허가과 안에는 시설직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행정적인 진짜 공동주택 살아가는 60%, 70%그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관리 받아야 되는데 또 관리가 우리 시에서 되어져야 되는데 주거 형태가 그렇고 시민들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조직 개편에서 조금 반영이 안 됐다. 혹시라도 뭐 검토라도 된 것은 있는가 아니면 말이 나온 것이 있는가 한번 좀 궁금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주택 그 거주 형태가 공동주택으로 많이 바뀐 거는 맞습니다. 맞긴데 지금 우리 주택가 내에 공동주택 담당 팀이 별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 말씀이 예, 이제 예. 그겁니다. 한 개, 두 개 팀으로만 이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을 예. 행정 서비스를 뭐 받도록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는가. 우리의 근접한 이제 진주시가 30만 정도, 우리가 23만 4만 정도인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이에요. 전부 다 진주시, 양산시, 창원시, 뭐 김해시 다 공동주택 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팀 한 개, 두 개로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당장에 뭐라 해야 되지? 예전부터 우리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공고사항 같은 거 보면은 아파트, 주택 이런 데에 뭐 청소, 환경미화원, 경비 이런 근로자들에 대한 휴게시설 실태 점검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비율이 뭐 제가 알기로 뭐 20%, 30%이 정도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어요. 거제시가. 그런 거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우리 거제시에서 필요한데 한 개, 두 개 팀 단위로 관리가 과연 지원이 이루어지냐 이런 부분에 의문이 생기면서 우리도 이제 공동주택과라는 과 단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행정 도시가 아닌가. 예, 뭐 행정 조직은 그 여건 따라 충분히 또 행정 수요가 많으면 또 그에 따른 기구도 증설돼야 되는 걸 맞는데 조금 전에 그는 이번 조직 개편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그 지금 현 조직 내에 그런 업무가 업무 양이 늘면 인력을 더 조금 투입하더라도 지금 그 한번 대처하고 또 갈수록 그 어떤 현황이 맞으면 그에 맞는 또 조직을 그에 맞는 조직을 만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 아마 지금 아까 말씀하신 허가과가 이제 그 일부 건축가의 건축 허가와 신고 부분을 이제 이 일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아마 이 허가과의 어떤 조치 여부에 따라서 아마 이런 부분도 아마 나중에 구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 변화에 따라서 허가과의 어떤 조치 여부에 또 따라서 어떻게 또 판단되어질 부분 아니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주변에 비슷한 그 지자체끼리 조금 비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이제 거주 형태라든지 또 우리 거제시의 그런 비율이라든지 또 인접 도시에서 행정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걸 다 비교해서 우리도 다음 조직 개편 때는 공동주택 뭐가 이제 그 아파트가 지어지기까지의 뭐 건축 허가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뒤에 차후 사후까지 관리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가 한번 저는 뭐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도 그 예. 공감하는 내용이고 차후 조직 개편 예. 시 업무 양에 따라 그에 맞는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예, 그래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뭐 신구 대조표 같은 모양인데 6조 이제 개정안 봅니다. 현행 말고 개정안 6조 문화관광국 해가지고 그 밑에 5호 체육 지원 마케팅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지금 현행하고 비교했을 때 조성이라는 말이 들어갔네, 그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조성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가. 뭐 알다시피 체육은 우리 사회 기반 시설이니까 그 필요한 시설을 갖다 조성하는 이는 그러니까 그 용어 그대로 뭐 만들고 하는 한 3,500억 들어가니까 이거 살짝 끼어넣었네, 그죠? 지금 보니까요. 그뭐그 맞잖아요. 그 부스의 역할이 아니, 그런 그러니까 조성 업무도 어쨌든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지금 조성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이 조성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는 이제 시설 인프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조성이라는 말이 뭘 만들자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뭐 들리는 소문이 뭐 한 3,500억 정도 든다 소리인데 메인 스타디움부터 해가지고 기타 여러 가지 이걸 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들어가 있어야지 뭔가 그럼 그 많은 예산하고 이런 것들을 그게 체육기금을 만들자 소리부터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체육 부스의 임무가 그 체육 시설도 조성하는 게 주 임무 근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조성이라는 말이 빠져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마 그 업무 조정을 광범위하게 어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단어적인 부분 아마 이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6호 남해안 관광개발, 해양 레저, 해수욕장 관리, 섬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요거는 신설을 했는 겁니까? 우리 해양 관광과가 생기면서 그 신설한 업무를 거죠. 기존 이게? 업무를 좀 조정도 하면서? 예, 부서 조정하면서 그 업무를 갖다가 해양 관광과 이제 글쎄, 좀 이런 뭐 겁니다. 이래 좀 잘 좀 이 구색이 좀 맞는 것 같네요. 지금 말만 해양 레저 뭐 해양 관광 이 시장님 입만 열면 그 말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여튼 어쨌든 이런 게 이제 개정이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무조건 하고 이걸 하여튼 좀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조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249회 임시의 부의안건 2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21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 환경 변화 및 새로운 행정 수요 반영 등을 위해 기준 인력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직급 간 정원 비율 조정을 통해 하위직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1281명에서 1290명으로 9명을 정원하는 것으로 집행기간이 1249명에서 1257명으로 8명, 의회 사무국이 32명에서 33명으로 1명을 정원합니다. 안 별표 2,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5급 비율은 7%에서 6%로 7급 비율은 34.8에서 35.8로 조정하였으며
직급별로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6명을 정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19에서 220페이지를, 신구 조문 대표는 2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병상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함부로 421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견준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 수요 반영과 하위직 성진 적체 해소에 따른 조직 개편 사항으로 기준 인력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조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뭐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가 뭐 찬성을 합니다.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 이 조직이 보면은 행정직이 있고 전문직이 있고 그렇죠. 뭐 어떻게 크게 구분합니까? 행정 직군과 기술 직군으로 나누는데 행정직하고 기술직. 예, 그렇게 나눕니다. 제가 이제 어제 우리 그제입니까? 우리 뭐 존경하는 우리 김선민 의원님도 그때 참석을 하셨고 우리 그 문화체육 그 연구회 이제 최종 용역 결과를 보면 그 전문가들이 그분들도 다 이제 외국에 유학 갔다 오시고 뭐 하신 분들입니다. 그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중에 이 체육하고 문화예술은 공무원을 채용을 할 때 좀 전문직화 해가지고 그쪽 종사자가 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런다고 제가 그 문화예술과하고 체육과가 그 뭐 실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항상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항상 그 말씀 아닙니까? 문화예술은 자존심이고 그 지역에 그다음에 체육 스포츠는 또 그 지역의 또 심장이나 마찬가지다고. 근데 이제 막상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그 과외. 예. 근데 앞으로 뭐 저 TF팀 그러니까 전국 최선 TF팀도 그분도 일을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체육 종사자가 아니잖아요. 그 석박사 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 문화예술 그다음에 스포츠나 체육 과외 인원을 뽑을 때는 공무원을 뽑을 때는 그제 해양관광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엄청난 이벤트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걸 많이 하는데 전문가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 그러니까 뭐 국업을 뽑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 이게 뭐 뽑는 방식은 어떻게 뽑든 간에 최소한 그 어떤 전문가라 말하는 그 저 석박사 이상의 어떤 그런 전문가들을 뭐 한 7급을 주든 뭐를 주든 해서 이런 분들이 들어와야지 이게 어느 정도 일이 다 돌아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 통영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참 문화예술 또 우리 체육 부분 고성도 그렇고 얼마나 지금 많이 활성화합니까? 물론 그쪽 그 동네는 그게 전부니까 이제 그렇게 뭐 활성화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제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체육과 이런 과에서 만약에 그 채용을 할 때는 좀 전문가를 좀 뽑아주면 좋겠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현재 일부 부서에서도 전문가 개방형으로 전문가를 있죠. 채용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예. 체육 문화뿐 아니고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업무가 있다면 예. 그런 쪽으로 확대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제시 발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조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하나만 묻고 예. 넘어갈게요. 우리가 여기 그 217페이지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 요 보면은 5급 이상 6급 해가지고 우리 개정안에 6% 해가지고 이제 1% 정도가 내려갔거든요. 예. 제가 이제 2년 동안 들어와서 보니까 사회복지 계열, 특히 노인이나 장애나 이런 부분에 그
그 욕구들이 다양하거든요. 어르신들의 욕구 우리가 34,500명이 넘고 이제 고령화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장애인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장애 유행이 있다 보니까 그 또한 뭐 다양한 욕구들이 많고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딱 2년 동안 느낀 게 이 노인하고 장애는 분리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었거든요. 요 보니까 그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5급 비율을 7%에서 6급으로 낮췄습니다. 네네. 지금 6% 하면 현행 기준으로 하면 76명이 네네. 5급이 돼야 되는데 현재 예, 예. 67명입니다. 그 범위 내에 5급이 충분히 하고 또 7급을 1% 정도 넣으란 거는 하위 직렬을 성진 적체로 해서 예. 자리를 좀 넓힌 부분이 있고 우리 시가 우리 경남도의 타 시에 비해서 9급 비율이 제일 작고 7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제일 높은 이는 우리 시군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하위직보다도 어느 정도 상위직 직급을 높여서 하위직급 해소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뭐 잘 이제 조금 혁신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질문드린 그 장애인이나 노인 이런 부분에는 혹시 이렇게 그는 그런- 직급의 비율이 네네. 아니고 직렬적인 부분은 직렬적인 필요한 부분인데요. 부분은 네네. 그 어떤 행정 환경에 맞춰 조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네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예. 제가 다른 우리하고 있다 아닙니까? 인구가 거의 비슷한 지자체 한 몇 개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예. 저희 시가 공무원 정원 수가 많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제 뭐 경기도 이쪽이 조금 공무원 수가 조금 많이 저희보다 많이 적은 것 같은데 저희보다 많은 오산시도 공무원 정원 수가 한 850명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이 공무원 정원은 물론 인구수도 필요하지만 어떤 행정 소유라든가 그 시의 면적이라든가 그렇죠. 어떤 농토 면적 이런 부분, 해양 면적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일례로 우리도 저를 조사합니다. 통영 같은 우리 인구수가 반밖에 안 되는데 1,100명이고 네. 밀양시도 우리 인구의 반밖에 안 되는데 1,100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내는 아니지만 강릉시나 네. 충주시 같은 거 우리보다 인구가 작은데 그때는 강릉시? 1,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강릉시도 우리보다 비슷하고 적지는 인구에 않을 비해서 거예요. 네네.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이 작은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 상대적인 인구만 가지고 우리 공무원 수를 책정하는 거고 네. 그 지역 여건에 따라 면동수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네. 이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어쨌든가 뭐 육아라든지 출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휴직하는 공무원들도 지금 많이 계시죠. 예. 지금 그게 전체 우리 공무원의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한 100명이 넘으니까 한 1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 감안하고 하면 그죠. 뭐 결코 알겠습니다. 예.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249회 임시의 부의안건 23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22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 사무이관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에서 민원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환경사업소를 상하수도과로 변경하고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민원 지적과에서 민원과로, 이륜차 관련 업무를 교통과에서 민원과로, 소하천 점용료 관련 업무를 시민안전과에서 건설지원과로 변경하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에 관한 사무위임 사항을 삭제하여 허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37페이지에서 2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병사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의안번호 422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견준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의 명칭 변경과 사무위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248회 부의안건 18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83 거제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공인의 크기 및 글씨를 변경하여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1조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안제 2조 제1항 및 제4항 공인의 비치 사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제 4조 제1항 공인의 서체 변경 및 직인 구격을 확대했으면 안제 6조 2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관리 및 관리 조항을 신설 안제 12조 15조 제1항 및 제4항 공인 간수자 용언을 정비하였고 안제 17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188페이지를 신구 조문 대입부는 197에서 1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윤병사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의안번호 383 거제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인의 규격을 변경하고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인의 글씨를 변경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248회 부의안건 20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84 거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248회 부의안건 165페이지입니다. 예, 의안번호 382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의 내용을 시정에 맞게 반영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5조, 제14조의 상위 법령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위원 선정 방법을 다양화했으며 안 제9조 위원회 선정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 안 제18조 및 제19조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을 면동별로 자유로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했으며 안 제23조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설치 관리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의 주체를 명확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167에서 171페이지를 신구 조민대표는 172에서 1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 보고서 29쪽입니다. 의안번호 382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조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참여 보장, 지역별 여건에 맞게 주민 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일방적으로 개입하거나 관이 요구하는 정책 추진에 명분을 주는 수단으로 자치회를 변질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30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그 주민자치회가 몇 명부터 몇 명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50명 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하로.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현황 및 문제점 그다음에 개선 내용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그 지역에 따라서 당연직의 종류는 이 통장,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등 자율적으로 이제 규정이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주동 같은 경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예. 19통까지 있거든요. 아주가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지금 면허로 가면은 이장님들이 더 많죠. 뭐 각 여건 따라 주민자치를 참여하는 이장님도 계신 분도 있고, 그죠, 있죠. 예, 다 이걸 갖다 자율적으로 좀 주자 이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예. 그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방법을 예. 우리가 전체적
뭐 오시면 모집 100명이 어떤 공개 추첨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서 주민자치 활동에 열정적으로 하실 분은 빠질 수도 있고. 60% 40% 내에서 선정위원회에서 그분들을 아, 추천할 수 선정을 있다. 예, 선정할 하자. 수 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60%는 추첨, 40%는 선정. 예, 이렇게 가자 이 그 범위 말입니까? 내에서 할 수 있다로 이런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게 이제 그분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조직을 이렇게 쭉 보면 또 이 운영하다 보면 열정적으로 주민자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공개 추첨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죠. 공개 추첨에 떨어진 분도 있기 때문에 또 선정위원회에서 또 열정을 가지고 하신 분들은 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들을 뽑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세대 했습니다. 교체라는 말보다 우리 아주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주민자치회뿐만 아니고 여러 이제 단체를 보면 이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이런 틀 때문에 예. 이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나도 한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추천 방식이니까. 요거는 이제 한 40%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아주동 같은 경우는 젊은 분인데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데 예. 떨어질 가능성이 많으니 한 40% 한 정도는 40% 우리가 내에서는 좀 우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하자. 예, 아주 이건 좋은 모집할 수 있다 취지네요. 이런 내용이 되어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여기에 뭐 일부 개정안은 제가 찬성하고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주민자치에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민원을 주시는데 어떤 민원을 주시냐면은 주민자치에 사실은 주민 중심에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프로그램이나 회계 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그 자치회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이번에 이제 조례 혹시 개정이 올라오면은 문제가 있을 시 우리 그제시에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혹시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는 않을까 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네요. 예, 그 조항 없지만 기존 아마 네네. 그런 우리 조례에 그는 감사라기보다도 그런 걸 점검할 수 있는 아마 조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조항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송치연 팀장님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자치이기 때문에 자치회 안에 주민자치회 안에 감사의 어떤 그런 기능도 포함돼 가지고 구성을 하도록 돼 있기 알죠, 알죠. 때문에 감사의 기능이 예. 그 다 주민자치에 있어요. 근데 그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를 개정을 좀 또 해달라. 역설적으로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또 행정에 또 간섭이 또 되지 근데 않겠습니까? 간섭이긴 하지만 그 어떻게 자치, 보면은 주민자치를 돈하고 우리가 이렇게 장려해야 관련이 되는데. 되는데 그러면 네. 그거 그-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듣고 간다는. 제가 뭐 좀 보충해 드리면 우리 감독이라는 우리 34조에 네네. 재정 분야는 보고를 할 수 있게 관계 공무원에게 그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런 문구는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문구는 있습니다. 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저 뒤에 팀장이 송치현 팀장이 한번 질의할게요. 네, 자치지원 팀장 송치현입니다. 아, 네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저하고 한번 통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우리가 권한이 없다라고 조사에 뭐 권한이 뭐 어떤 진행된 과정을 관여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아, 여기에 내용이 보면 우리 네네. 민간 부분이 있고 이 재정 분야라 하면 우리가 그 우리 예산상에 있는 부분이 잘 집행이 되느냐 이 부분에 감시 감독을 하는 것이지 네네. 민간의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감독할 권한은 없는 걸로. 그게 그 무슨 그러면 그게 말이 맞지 않죠? 우리 재-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들을 알면서도 그럼 관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주민자치 되면요. 주민이 투명하게 네. 돼야 되는 것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주민자치의 모든 간 행치가 표준 되는 부분이 조례인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산뿐만 하는 부분이지 기금에 대한 부분을 그럼 우리가 시장한테 다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의 부분이 그 사실상 훼손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두렵게 하면은 골만 거를 터뜨리지 못해요. 골맞을 때는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 마치고 제가 한번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248회 때 이거 읽으면서 이거 뭐 주민 자치하자는 건지 주민 관치하자는 건지 라는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어쨌든 좀 바뀐 게 좀 완화가 되는 거죠. 완화가 되고 좀 면 동장에 이제 어찌됐든 간에 영향력이 좀 강화가 되고 그런 그건 것보다 사실이다 아닙니까? 그 전에 비해서
좀 이렇게 그 전에는 100% 공개 추첨해가지고 예, 그 그렇습니다. 안에서 예. 우리끼리 예, 예. 저 호선해서 위원장도 뽑고 뭐 또 투표해가지고 호선 안 되면 투표해서 뽑고 막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공개 추첨을 아예 이 뭡니까 이게 사람이 돼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걸 사람 중에로 바꿔고 공개 추첨이 없어졌고 그죠? 공개 추첨을 하는데 그 기본이고요. 그 혹시 근데 아까 또 말한 공개 추첨 또 하면 예. 또 요 8조 8항이니까 8조 8항의 기존 예. 주민자치위원회 공정선정위원회 주민자치회 내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런데 예. 추첨 운영위원회는 이제 이게 삭제가 된다는 아닙니다. 추천이 새로 생긴 겁니다. 새로 예, 생긴다. 5인 이내로 생겼어. 아까 40% 이내로 추첨할 때는 그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자. 선정위원회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예, 선정위원회. 추첨 운영위원회가 예, 예. 선정 운영위원회로 선정위원회, 예, 위원 선정위원회입니다. 예. 그 전에는 이제 100% 추첨이었는데 지금은 100분의 60만, 10분의 예. 6만 하고 사는 거 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수양동을 예를 든다면 주민자치회 활동을 오래 하셨던 분이 딱 한 명 그렇게 50명 뽑는데 51명이 해서 딱 한 장 뽑았는데 그분만 안 돼가지고 예, 좀 어찌 보면 그 열의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추첨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뭐 동네마다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저는 위원 선정위원회 위원이 면장 동장 예. 면동 소재 학교 기관 단체 중에 면장 동장이 추천한 사람 그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면장 동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거 바꿔야 된다. 차라리 선정위원회가 주민자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 마을에 주민들 위주로 해서 뽑든지 전부 다 지금 다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문동소재 아니, 학교 기관 예, 예. 학교 기관까지 선정위원장이 우리 면동장이고 나머지는 5인 이내로 그 지역에 등만 있고 나름대로 그 단체장들이 아마 위원으로 다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유 오히려 여기다가 주민 면동장이 아예 배제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굳이 면동장을 저도 왜냐하면 이 통장 예. 이 통장 임명에 관해서 사실은 각 동에 나중에 그 조율 안 돼서 올라오면 2인 이상 올라오면 그 선정위원회 한다 아닙니까 동장이 예, 예. 또 거기도 해가지고 그런데 거의 이게 제가 보기엔 이제 이제 면 동장이 의도하는 바대로 이 통장이 다 선정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객관적으로 한다고 예, 하지만 예. 이 평가는 정량도 있고 정성도 있으니까 정성적인 측면에서 점수가 확확 기울어지잖아요. 면접이니까. 주로 요즘 이 통장 그 평가에 정량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량도 있던데 예. 정량적인 그- 부분이 그 정성보다 제가 정량적인 부분이 많이 아마 정성적인 부분 비율적인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량이 있죠. 봉사 예, 시간이 뭐 예, 저 예, 그거 예. 말고도 뭐 이장이 되면 뭐 통장이 되면 뭐라겠고 통장이 예. 되면 지역 주민과 연계는 예, 어두 예. 이런 문항이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문항을 본인이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걸 토대로 면접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잖아요. 예, 예, 면장님도 예. 하셨으니까. 예, 예. 근데 다 그게 말 그대로 다 짜여져 있는 느낌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래. 누구 할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40%만큼은 그러니까 10분의 4만큼은 동장이 컨트롤 하겠다는 거예요. 면동장이. 그 하란 말이 아니고 그 할 수 있으니 그렇게 기존 40 아니 40%가 그기잖아요. 40%가 기존에는 다 100% 추첨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 왜 떨어져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의 그 면동장이 추천하고 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예, 마이크. 예. 기존에도 40%에 대한 추천에 대한 규정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40% 추천한 사람마저도 추첨을 해가지고 공개 추첨을 해가지고 빠지는 것은 안 맞다. 그럼 추첨 자체를 안 하는 것이 그러면 40% 추천을 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지금은 그래 40%의 추천은 보존을 하고 나머지만 추첨을 하자라는 그런 어떤 취지가 됩니다. 기존에 그게 돼 있네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그 주민자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그러면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빠졌으니까 그러면 아, 그것도 사후로 이수를 하도록 별도로 빼냈습니다. 예. 그냥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뒤에 저 이수에 관한 규정을 따로 또 주놨습니다. 예. 그럼 이게 표준 조례까지 내려올 정도로 해가지고 예. 지금 그럼 변화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별 바뀐 거 없는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효율적으로 기존으로 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도 뭐 기존으로 40%는 아니, 추천을 갖거나 기존에는 면농장이 추천하는 것을 위원회가 추천하도록 위원회가 예. 그러니까 그 위원회 구성이 그러면 근데 그때 아까 이 앞전에 위원회가 개정안 전에 위원회가 현행은- 없었죠. 예. 예? 선정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신설입니다. 없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없으니까 추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추첨을 하는데 40%의 어떤 그 지지를 그러니까 살려 나가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주민 자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면 농장의 어떤 역할이 더 강해지는 이런 역할이 이런 조례 개정에 이게 어찌 보면 제목이 주민자치회인데 네. 어떻게 면 농장의 입김이 세지는 이게 되면 이게 주민자치회가 맞나? 이게 효율- 좀 역설적이지 않나? 맨 농장이 악의적으로 그런 어떤 조항들을 이용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이 전체는 주민자치의 발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하는 어떤 어찌 내용으로 보면 그래 얘기해 주십시오. 이 통장은 나 이해는 합니다. 이 통장은 그래도 행정의 말단이잖아요. 그래서 뭐 급여 형태는 아니지만 어째 수당 형태로 지급이 되고 뭐 준공무원적 성격이 있지만 주민자치회야 주민자치회원이 알아서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떻게 뽑고 뭐 위원회 선정하고 만약에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근데 이게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게 표준 조례안을 우리가 뭐 굳이 따라야 될 필요도 없다. 내가 다른 동네 막 해봤더만은 다른 데도 있고 안 다른 데도 있고 다 각각의 동네 특성대로 다 돼 있던데요. 지금 그 우리 주민자치에 인원이 50명이 실제적으로 넘게 구성된 데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50명 구성했지만 그게 다 미달되게 이렇게 참여. 동해는 예. 차고 넘치더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아주동도 그렇고 몇 군데 지금 많이 이렇게 많이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조금 50명이 더 되면 신청 너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별만 좀 맞춰가지고 본인 하겠다면 예, 다 뭐 넣는 거 성별 부분은 요즘 뭐 성평등 성균형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리고 저도 면장을 했습니다만은 주민자치위원장의 위상이 대단합니다. 이 통장 협의회 회장님 위상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왜냐 주민자치일수록 저는 주민자치의 방향이 이 작은 의회처럼 완전 자율적인 주민자치회로 가고 사실은 우리 그 있잖아요. 우리 저 뭡니까 저 뭐야 주민세 범위 안에 그만큼은 정말 주민자치회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 게 주민자치회 원래 그 어떤 만들어 놓은 목적의 취지죠, 사실. 지금 근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혁신이 주민자치로 이제 변경되는데 한 20년 정도 사실 주민자치회 생긴 지가 2004년 동부터가 생겨가지고 한 20년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해야 되는데 아마 아직 20년 돼도 아직 그렇게 일단 뭐 말은 맞지. 영향이 안 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그 검토 보고서의 내용이 집행부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일방적으로 개입하거나 관이 요구하는 정책 추진에 명분을 주는 수단으로 자치를 변질시키자. 그 부분은 우리 명심해서 그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예. 이게 다 이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이렇게 쓴 이유는 그런 게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알겠습니다. 예. 검토 보고서 보기도 전에 이걸 보면서 야 이거는 주민 관치지 무슨 자치냐 이런 우려가 있다. 예.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오류가 안 말씀하셨습니다. 생기도록 운영을 잘 국회의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도 뭐 이태열 의원님의 말은 100% 이렇게 공감을 하고요.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면 면회 가면 그쪽에는 인원 수급이 없어갖고 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동해에 왔을 때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냐라고 하면 주민자치 회장을 하기 위해서 그때 막 일부 회원들을 예. 같이 모읍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마을에 분란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이
동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뭔가를 이렇게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이고 선정위원회 누구 와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근데 이제 주민자치회도 보통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 돈 내 갖고 어쨌든 봉사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 협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에 그 일부분 자기가 내서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회장이 이제 다음에 이어받을 회장이 뭐 어쨌든 초대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새로운 사람이 와서 내가 한번 해볼란다라고 해서 이 회원을 모으게 되면 이거 당연하게 지금 마을에 분란을 일으키고 실질적으로 회원을 아까 50명이 이랬는데 처음에는 50명 됩니다. 한 70명이 참여해갖고 그러고 막 추첨해갖고 뽑고 있다가 그 50명이 회장 되고 나면 또 나가보는 사람 또 사례도 생기고 하니까 이 부분은 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부분은 뭔가 좀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 권한을 면동장님한테 다 주면 안 된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뭐 염려하신 이런 부분도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우리 또 면동장이 성향을 따지기보다도 뭐 시민의 어떤 공복으로서 맡은 바 역량 저 직분에 충실하게 공정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건 기본 뭐 하고. 또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치단체장에서 어쨌든 면에다가 이렇게 그는 염려하시는 아니, 부분이 일어나지 면에다가 않도록 다 이렇게 우리도 보내지 않습니까? 뭐 보내다 추천 시에 보면 또 어떻게 그런 게 표출될 수가 있으면 누가 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아니에요. 명심해서 잘 그래서 운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뭐 어떻게 보면 뭐 선거할 때도 뭐 이렇게 보낸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 방송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그런 거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마을에서 주민자치회가 뭔가 활동적으로 마을에서 일을 하고 편향이 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지역 마을 발전에 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라라고 하면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하는 이 부분은 저도 이 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 그래서 면동장이 좀 추천하는 다른 5인 방향으로 이렇게 이내에 생각해 위원들이 보는 게 추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면동장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5인 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추천하는 게 되지. 면동장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안 해요. 다 추천하겠습니까? 해놨잖아요. 지금 제 구조에 위원 선정위원회 해갖고 예. 1호에 면장 동장 들어가고 예, 들어갑니다. 네, 예. 2학년 2호에 보면 면동 소재 학교 기관 단체 중에서 면장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예. 그래서 이거는 하면 되죠, 우리가. 그냥 면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어쨌든 그- 선정위원회가 추천을 됐고 그래. 어쨌든 면- 그 점수를 주는 예. 부분에 있어서 면장님의 어떤 그런 그분들이- 성향을 염려하신 부분은 우리 면동을 우리 행정부서에서 행정과에서 우리 관리하기 때문에 지도 그런 부분에 아이, 염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그-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예. 뭐 우리 주민자치에 뭔가 구성함에 있어서 안전한 장치가 안 된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그 동에서 분란이 생깁니다. 뭔가 회장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 막 분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선정이 안 되면요. 그 지지한 사람은 다 탈퇴비입니다. 그래서 이거 엉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려고 하면 이거 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 부분의 위원은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금방 우리 이태열 의원님, 안석봉 의원님 이제 그 추천 위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약간 시간 정해를 해서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시간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갑자기 생각나고 네. 맞으면 여기도 놓고 제가 그 동작할 때 네. 가장이 많이 많기 때문에 그 실대장을 추천하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248회 부의안건 20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84 거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 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 절차 및 중복 지원 규정 등을 정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내 이 통장을 이장 통장으로 변경하고 안제 4조에 거제시 조정위원회 심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제 6조의 2 장학금 중복 지급 제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9페이지에서 210페이지를 신구 조음 저표는 211에서 2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의안번호 384 거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생 선발 절차 및 장학금 중복 지급 제한 규정을 변경하여 이장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뭐가 바뀌죠? 지금 우리 통장 자녀 100만 원 한도 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타 장학금을 받으면 장학금에서 100만 원을 뺀 차액을 지급하다 보니까 우리 이 통장 장학금 지급 기준에 비학점 이상 되면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 우리 국가 장학 제도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런 성적된 사람 다 장학금 수령하게 있는 경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장학금 받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에서 1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300만 원을 등록금을 냈는데 예, 내가 성적 장학금으로 예. 뭐 200만 원을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이 아니면 100만 원 기존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바꾸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기존에는 됐습니다. 아예 제외가 됐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런데 100만 이상 받으면 못 지급 대상에서 받았는데 제외한다 했는데 다만 예. 다른 장학 금액이 제6조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과의 차액을 지급한다. 100만 원보다 작으면 100만 한도 내에서 80만 원을 받으면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바뀐 거는 예.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뭐 말 그대로 네, 본인이 직접 등록금 납부한 금액에 100만 한도 내에서 100만 지금 한도 내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전액 장학금 받고 이러면은 해당이 아,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뭐 부분 장학금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국장도. 예. 그러면 이제 그 국장 받은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그게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예. 100만 원까지는 장학금을 준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 되는 예, 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예. 제외됐었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꾸 이해가 안. 그러면
다른 장학금이 50만 원 자기가 이렇게 받았다. 예, 그럼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50만 원만 받으면 된다라는.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통장 분들 장학금 신청하라 하면 예. 거의 100% 우리가 지금 지급하려는 되는데 금액의 100% 다 나갑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 잡혀 예, 있는데 한 20% 정도, 5명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5명 정도밖에 대상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 400만 원 정도. 그럼 다 그거를 다 못 쓰네. 예, 예. 그 실제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조건 비학점 이상이다 보니까 예, 예. 비학점 이상은 우리 국가 장학금 제도가 해가지고 국가장학금 어느 정도 제도를 받다 하죠. 보니까 예, 예.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는 장학금 제하고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 중복으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중복을 주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예. 아니 이제 차감을 해가지고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100만 원 줄라라고 했는데 예. 국가 장학금에서 일부 빠져나가니까 예. 그 부분 나머지 부분만 차감 부분만 우리가 주는 건데 다 주면 되죠. 그 장학금 받는 분이 2천만 원 또 우리가 이렇게 예산 받으면 잡혀 있어갖고 이거 장학금 못 받는 분들도 혜택이 가는 게 장학금이 뭐 지지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그 제가 질의하는데 예. 우리 장학금을 조금 이렇게 네. 도와주는 차원에서 저는 지급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예, 예. 본 의원은 예, 예. 어쨌든 뭐 그 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우리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정 이렇게 지급하기 위한 예, 예. 그 자격 조건 예, 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국가 장학금을 받더라도 우리가 장학금을 줄라 하는 취지는 어쨌든 이 통장들 고생하시고 그 자녀분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산이 2천만 원 있는 거 이거 예. 소진될 수 있도록 뭔가 노력을 하십시오. 지금 그게 이렇게 아마 개정되면 나름대로 이렇게 다 소진 뭐 혜택이 돌아갈 거로 되겠습니까? 예상합니다. 예? 소진이 되겠습니까? 뭐 일단 그리 하면 본인이 부담한 금액 100만 원 그저 지원하기 때문에 정도 예, 이 예산 범위 내 소진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아,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이제 예, 예. 어쨌든 우리가 이 조항으로 예, 개정을 하면 예, 예. 소진이 다 될 거라고 뭐, 보는데 예, 예측은 합니다. 혹여나 예. 되지 않으면 예, 예.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하나 여쭤봅시다. 그런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본 조대용 본 질의 의원이 지금 이야기 예? 이게 행평성이 맞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예, 이 통장 자녀라고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이 통장께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뭐 이 통장 자녀라는 거는 뭐 연세가 많고 자꾸 떠나가 그 이 통장 역할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니, 지원 그러니까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 예. 손자, 손주도 넣어야죠 그러면. 아니 이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뭐 이 통장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이 지원을 많이 하면 좋지만 예산 아니, 범위 특히- 내에서 하다 보니까 아니 어느 특히 정도 저 이 지원 대상은 또 아니 이렇게 아니 정해져야 그렇게 않겠습니까? 해석하면 안 되고요. 특히 그 시골에 가면 예. 이 통장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뭐 60세도 넘는 분도 있고, 자식들 전부 다 뭐 대학 졸업하고 다 끝난 분이 이 통장 할 수도 있는데 예. 이게 맞습니까? 이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아니 뭐 그 형평성을 말씀하시면 이 비교 대상은 안 됩니다만은 또 나이 드신 분들 우리 또 보험도 이어드리고 하지 아니, 않습니까? 물론- 그러면 보험에 또 젊으신보다 또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에이, 나이 그거는- 드신 분이 아무래도 혜택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그래 해석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녀도 들어가지만 이게 형평성을 따지자면 손자, 손주도 들어가 줘야 이게 정확하게 이게 이게 형평성이 조례가 이 통장 자녀에 대한 자금 조례다 보니까 그럼 그렇지 조례를 않습니까? 바꿔야죠. 아니 조례를 바꿔야 될 거입니까? 아니 이게 우리 예, 저 예.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예, 예. 정년을 했어요. 만 60세 정년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 근데 시골에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통장을 합니다. 근데 자제분들 다 졸업했어요. 똑같이 이 통장 고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제분의 뭐 손자 손재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건 형평성이 안 맞죠. 그리 치면 젊은 분들도 다 자식이 없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그대로 베네핏을 줘야지. 일일이 다 이런 부분까지 위원님. 이렇게 그 우리가 모두 복리후생이라는 것은 그 당사자의 어떤 직계를 이제 말하는데 우리가 그 수당이나 모든 재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그 배우자나 친자녀의
한정합니다. 그것까지 아니, 확대하려고 그러면 그게 불공정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니 지금 이 통장분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뭐 조사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고령이고 우리 동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젊은 분들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지역도 연세 많으신 분들 많아요. 상대적으로 예. 그렇다 이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거 조사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이거 조사를 꼭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고생하는데 아니 이거는 조사를 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말이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형평성 때문에 그런 말이 있었죠. 지금 아시다시피 그 젊은 이 통장이라도 자녀가 대학을 가시는 분도 있고 대학도 안 그러니까요. 보내시는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조사하세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그러니까 고령하고 이건 나이의 차이를 아니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시라고. 예, 예. 이 통장분들이 예. 어느 연령대의 분들이 많은지 조사를 한번 뭐 해보시라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예. 뭐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안 맞습니다. 손자녀가 그 한두 명이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하겠죠. 그거는 이 통장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집행부에서 이래저래 하면 됩니까? 이건 분명히 안 맞습니다. 이사님. 예, 조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한 가지만 예. 그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했는데 우리가 저도 대학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국가 장학금을 받는 자녀들은 이중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통장에 아마 2천만 원이 남고 그거 남는 거 다른 데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말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아니 이미 방망이를 쳤는데 조금 네. 점심 시간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아니 잠시만요. 예, 위원장님. 네네. 이거 하나 남았거든요,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이 걸리는 긴데요, 이거. 한 3시간, 4시간 걸릴 거예요. 관리계 해가지고 많이 남았습니다. 오해해요. 네. 예,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락 배달 왔거든요.